스포츠 심리학 박사 멘탈 코치 박용곤입니다. 운동 선수들은 몸을 단련을 시켜서 자신의 수행과 경기력을 높인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신체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운동 수행과 경기력을 높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의 이 신체적인 어떤 활동들은 무엇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는가? 바로 뇌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운동선수들 뿐만 아니고 코치들도 반드시 이 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뇌에 대한 너무 학문적인 이론적인 깊이는 모른다 하더라도 운동과 관련된 우리의 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뇌에 어떤 부분들이 학습에 관련이 되고 반복적인 훈련에 관련이 되어서 우리의 운동 수행과 경기력을 높여주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뇌세포가 몇 개나 될까요? 한 인간의 뇌에 있는 뇌세포, 모든 기억을 저장하고 있고 우리의 정서가 모두 연합되어 있는 이 뇌세포가 자그마치 1000억 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죠. 1000억 개면 한 인간의 뇌에 뇌세포가 1000억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뇌세포가 5만 개 또는 10만 개의 뇌세포와 연결을 짓고 있다. 그런데 그 연결을 어떻게 짓고 있느냐 하면 병렬적으로 짓고 있다. 자, 우리가 직렬적인 것이 아니고 병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뇌세포가 5만 개의 10만 개의 다른 뇌세포와 복잡하게 병렬적으로 서로 엉켜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뇌세포가 5만 개, 10만 개, 특히 이 소뇌 같은 경우는 하나의 뇌세포가 100만 개의 다른 뇌세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촘촘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하거나 반복을 해버리면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영구 기억으로 남는 이유가 뇌세포가 소뇌 같은 거는 아주 촘촘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병렬적 연결을 짓고 있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뇌세포가 이렇게 많은 다른 뇌세포와 병렬적 연결을 짓고 있는 이 연결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시냅스 연결이라고 합니다. 시냅스는 뇌세포와 뇌세포가 서로 전기적,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연결의 숫자는 그러면 도대체 몇 개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에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하나의 뇌세포가 5만 개, 10만 개, 100만 개의 뇌세포와 병렬적 연결을 짓고 있다면 그 연결의 숫자는 100조가 넘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한 인간의 뇌에 이 시냅스 연결. 이 시냅스 연결을 다른 말로 신경 뭐라고 할까요? 회로라고 합니다. 신경회로. 우리의 이 뇌세포의 병렬적 연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신경회로의 숫자가 100조 개가 넘는다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무엇이든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다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인간의 뇌에 이 수많은 회로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일부만 쓰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서로 더 융합적으로 통섭적으로 더 많이 쓰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우리는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신경회로는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은 많이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활용할 뿐이죠. 자, 이러한 신경회로를 동시다발적으로 한참에 다 활성화시키게 되면 우리 뇌는 과부하가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초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신경회로 중에서 특별히 정서적으로 강하게 들어온 어떤 자극과 정보에 대해서는 그 신경회로를 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뭐 자연재해를 경험했다거나 또는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그러면 그건 정서적으로 아주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굵게 만든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자극과 정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반복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자극과 정보도 어떻게 한다?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도 굵게 만든다. 자, 봅시다. 우리는 100조가 넘는 이 회로 중에 굵게 만든 그 회로의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름이 바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신경회로는 신경회로인데 무슨 신경회로일까요? 전용 신경회로다. 요 이제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왜 잘 외워놔야 되느냐? 바로 모든 운동은 이 전용 신경회로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 운동선수의 실력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에는 뭐만 다닙니까?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그래서 리어카나 경운기나 자전거는 다니지 못합니다. 내가 운동 특정 종목, 특정 기술을 완벽하게 루틴화 시켜가지고 최상의 어떤 그런 기량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와 관련된 뭐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 신경회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고도의 집중 상태, 몰입 상태에서 다른 나머지 모든 회로들을 차단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는 그 어떤 기술이나 그 동작만큼은 최고의 어떤 수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운동은 이 뇌의 전용 신경회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정서를 묻히는가. 자, 인간의 모든 학습은 뇌에 기억될 때 언어로 부호화돼서 저장되죠. 언어로 부호화돼서 저장되는 그 과정에서 특정한 감정, 정서를 묻히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코팅된다 또는 연합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기억 시스템에는 정서라는 것이 묻어 있다. 그럼 우리의 이 전용 신경회로에 어떠한 정서가 묻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수는 경기장에 가서도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뭐 때문에? 이 정서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전용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가 많이 묻어져 있다면 이 선수는 평소에는 자신의 어떤 운동 수행이나 경기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일으키냐면 큰 시합, 중요한 어떤 그런 대회에 나가서 이 부정적인 정서가 묻어있는 이 전용신경회로가 활성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몸 상태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의 위축, 긴장, 어떤 경직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경기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전용신경회로를 어떻게 형성했는가?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지금 현재 선수의 상태가 만약에 불안이 심한 그러한 선수가 있다면 그건 뭐로 봐야 되나요? 우리의 뇌의 전용신경회로에 불필요한 정서가 묻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불필요한 정서가. 그러면 우리는 불필요한 정서가 묻어 있는 이 전용신경회로를 그러한 불필요한 정서를 분리시키고 새로운 긍정적인
긍정적인 그러한 정서를 다시 연합시키는 상담과 훈련을 통해서 이 전형신경회로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건 우리 뇌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어떠한 학습과 어떠한 경험을 뭐 했다? 반복했는가에 의해서 이 전형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뭘로 만들어진다 했나요? 어떤 이 정서적인 그러한 특정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온 것은 단 한 번만이라도 전형신경회로를 구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학습과 경험,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든 특정한 정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든 한번 만들어진 이 전형신경회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잘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경기장에만 가면 계속 그 불안 때문에 자신의 기량을 발휘 못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이렇게 해서 반복에 의해서든 특정한 정서에 의해서든 전형신경회로를 구축하게 되면 잘 변화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뇌가 가진 특별한 어떤 기능이 있죠.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신경 가소성을 갖고 있다, 인간의 뇌는. 자,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은 이 신경회로가 새로운 학습과 경험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이 신경회로에 뭐를 바꾼다? 조합과 배열을 바꾸게 됩니다. 신경회로의 연결 상태를, 시냅스 연결을 바꿔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바꾸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소성이라는 건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학습과 경험의 반복에 의해서든 특정한 정서에 의해서든 전형신경회로가 만들어지면 잘 변화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특정한 정서를 새롭게 계속 반복시킨다든지 새로운 긍정적인 학습과 경험을 반복시킨다면 우리의 전형신경회로는 어떻게 된다? 새로운 조합과 배열에 의해서 전형신경회로가 바뀔 수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경 가소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뇌는 그 무엇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상태를 공황장애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상태를 완전한 불안에 중독된 상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 상태를 완전히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내 상태를 아주 활력 있는 상태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이 뇌의 원리를 잘 이해해보면 우리가 신경회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전형신경회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존재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을 새로운 학습과 경험만 제공해 준다면 신경 가소성에서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선수는 이러한 선수야. 그 선수는 좀 집중이 안 돼. 그 선수는 조금 불안해. 그 선수는 좀 자신감이 결여돼 있어.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뭘까요? 그 선수가 전형신경회로가 잘못 구축되어 있다. 전형신경회로는 광케이블처럼 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형신경회로가 결국 무엇을 만드느냐면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전형신경회로. 이 존재. 자, 운동선수가 어떤 전형신경회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운동선수가 갖고 있는 이 전형신경회로에 의해서 우리 운동선수의 존재가 만들어진다면 그
존재가 긍정적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부정적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결국 뭐에서 우리의 뇌에서 모든 걸 만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것조차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왜?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신경 가소성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전용 신경회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존재가 다 모든 것이 다다라고 거기에 경계에 갇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몇 등이야? 나는 현재 우리 종목 또는 우리 그룹에서 그거는 요거밖에 안 돼 라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그 현재 상태에 대한 온전한 신념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역시 해도 안 될 것 같아. 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좌절하거나 낙오하게 되는 것들도 전부 다 그러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상태를 맞는 것도 전형신경회로고 이 전형신경은 결국 우리 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상태를 만든 것도 전형신경회로라면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도 결국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이 전형신경회로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전형신경회로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신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피드백을 받는 것,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와 함께 멘탈 훈련을 통해서 나의 이 뇌 전형신경회로를 바꾼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선수가 지금의 내 상황과 내 상태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바뀌어집니다. 그 바꾸는 방법을 제가 강의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전형신경회로를 바꿀 수 있는가? 자, 오늘은 이제 운동과 뇌에 관련해서 전형신경회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 강의에서 전형신경회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